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그 회귀 분석이 실제로 이제 통계 패키지에서 여기서 이제 R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구현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 그 코드 파일들 잠깐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제는 이 제목들이 이제 눈에 좀 들어오실 거예요. CS는 제가 크로스 섹션 줄인 거고요. 그러니까 크로스 섹션한 것들 파일이 세 개인데 하나는 에스티메이션, 그러니까 베타값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스트 혹은 이제 사후 검정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모형이 완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리딕션 하는 거, 뭐 별거 아니니까 요거까지 이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에스티메이션으로 가면 여기서는 제일 처음에 이제 심플한 그 OLS, 심플 리그레션은 설명 변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거는 이제 멀티플이라고 당연히 하겠죠. 멀티플 리그레션이 우리가 보통 이제 쓰는 건데, 먼저 이제 심플 리그레션부터 좀 이제 이해를 해야 뒤로 가기 쉬우니까 먼저 심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를 하나만 넣더라도 예를 들어 x 하나만 넣을 수도 있고 x 제곱, x 3승 이렇게 그 똑같은 변수에 뭐 제곱, 세제곱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폴리노미얼 그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수 실질적으로 변수의 내용은 하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처음에 새로 지어서 점점 아파트가 나아갈수록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나이가 들수록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 20년, 30년 지나서 재건축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은 낡았는데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아파트의 나이라는 것은 사실 가격과 선형관계에 있지 않고 감소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곡선의 모양을 가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경우는 이제 1차식으로 안 되고 이제 2차 함수 이런 걸 이제 써야죠. 뭐 그럴 때 폴리노미를 씁니다. 먼저 데이터 자체는 우리가 계속 보던 empty cars 그 자동차 데이터에서부터 몇 개 변수만 이제 추출해 가지고 이제 df라는 데다가 집어넣고요. 그래서 df라는 그 엘리먼트 안에 오브젝트 안에 이제 이 눈으로 보시는 이 표가 지금 들어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DISP라는 거 하고 이제 MPG라는 거 하고 두 개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DISP가 설명을 보면 empty class 데이터 설명을 보면은 그 엔진의 용적이라고 해요. 실린더의 용적 크기 그거 하고 MPG는 이제 미터 퍼 갤런 연비입니다. 이거 둘 사이의 관계를 플러스를 이용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요런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 크기가 크지면 커질수록 연비는 좀 떨어지는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우리 상식에 좀 부합합니다. 엔진 큰 것들이 연비 떨어지죠. 이거 점 하나하나가 지금 어떤 모델이거든요. 그 자동차 모델. 여기 보면은 이 뭐 카마로 G28, 폰티악, 뭐 파이어버드 이거 하나하나가 다 자동차 모델인데 이 모델 각 모델이 갖고 있는 MPG하고 이 DISP하고 이거 두 개 변수만 갖고 이 그래프 그린 거죠. 그려 보면은 이제 우하향하는 약간 이제 그런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러면은 실제로 이 DISP 용적이 원인이 돼서 연비가 낮아지는 건가? 우리가 이 두 개 변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때는 상식과 이론이 작용을 합니다. 둘 중에서 저거 두 개는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고 엔진 크기에 따라서 연비가 달라질 것 같다. 그래서 DISP가 원인이고 MPG가 결과인 관계에 있을 것 같다. 라는 식의 이제 경제 모형을 수립하는 거죠. 방금 제가 말한 게 경제 모형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DF라는 데이터 안에 있는 MPG는 DF 안에 있는 DISP라는 거에 의해서 뭐 설명이 되는 뭐 그런 이제 그 우리가 수식을 만들 수 있겠죠.
아까 같이 하자면 이제 MPG는 알파 더하기 베타 DISP 뭐 이런 식의 그 회기식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런 회기식을 가지고 OLS를 실행하는 명령어가 LM입니다. 이게 리니어 모델의 약자인데 저 명령어를 이용해서 MPG를 반응 변수 또는 종속 변수로 하고 DISP를 설명 변수로 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call이라는 것은 이제 요식을 우리가 이제 요청했다는 거고, 그걸 가지고 코이피션트가 아까 개수라고 그랬잖아요. 개수가 intercept, 그러니까 R에서는 intercept라는 표현 쓰는데 이게 상수항이에요. 상수항은 29.599고, 그 다음에 DISP의 개수는 마이너스 0.0412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이제 화이트보드로 다시 가서 지금 우리가 했던 거는 MPG는 이번에 알파라고 해볼게요. 더하기 베타에다가 DISP다 하고 식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DISP하고 MPG에 대해서는 우리가 데이터가 있죠. 여러 개 모델에 대해서 아까 그 자동차 종류별로 MPG가 얼마고 DISP가 얼마인지 다 값이 있으니까 그것들 넣어가지고 아까 그 위에서 보여드렸던 행렬 열산해서 이거 구해달라는 겁니다. 시그마 E 제곱이 최소가 되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인터셉트고 이게 이제 DISP의 코이피션트인 거죠. 그 값이 인터셉트는 한 3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0.04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 30 정도 되고, 얘가 마이너스 0.04라고 계산을 해준 겁니다. 계산은 그냥 탁 나옵니다. 그 기계가 굉장히 빠르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지금 인터셉트가 한 뭐 아까 여기서 눈으로 봐도 선을 그으면은 대충 25에서 30 뭐 요 사이 정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추정된 인터셉트가 29.6 30 가까이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우하향하겠죠. 그런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요 점들을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중앙을 통과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지금 구해준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변수명 먼저 적고 데이터명을 뒤에 따로 적는 식으로 똑같은 건데 뭐 해도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했던 저 선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봤던 그 점들이 까만 점들이고, 우리가 구한 그 직선이 요 파란 선입니다. 그리고 요 이제 그 조금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95% 신뢰 구간까지 넣어서 해달라 라고 이제 명령어를 넣어서 그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이 파란 선의 그 방정식을 구한 거죠. 실제로 사용법은 간단하죠. 어떻게 저 알파 베타를 계산하느냐 뭐 이런 수식은 사실 좀 복잡하지만, 이 파란 선이 이 선으로부터 이 각 점이 떨어져 있는 이 점 하나하나가 이제 그 자동차 개체들이잖아요. 요 거리의 총합을 최소로 하는 선을 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은 똑같은 파란 선을 그린 건데요. 우리가 그 리니어 모델로 직선을 구하면 파란 선이고, 그게 아니고 로에스라고 이렇게 이 점을 따라서 굉장히 구불구불한 최적의 곡선을 또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그 내용은 아닌데, 그렇게 곡선을 구하면은 이 빨간 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이 까만 점들을 우리가 모형화할 때 이 점들을 좀 더 잘 따라가는 이 빨간 곡선 같은 형태로 추정할 건지, 아니면은 좀 투박하더라도 이 직선으로 추정할 건지, 이런 걸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얼핏 보면은 빨간색이 훨씬 우수하게 설명 잘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저 빨간 선은 우리가 관찰한 저 점들에는 최적화되어 있는데, 저 점이 아닌 이제 또 다른 모델이 추가됐을 때 그것을 잘 설명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빨간 선처럼 아주 점들의 위치에, 개별 점들의 위치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약간 투박한 저 선형의 모형이 사용하기에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하게 뽑아 놓으면은 데이터 변화 앞에서 굉장히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선형 모형을 실제로는 많이 쓰는 것. 그리고 이런 선형 모형으로 작업할 때
때로는 y절편이 0이 되게 억지로 뽑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인터셉트나 또는 그 컨스턴트 없이 그게 0인 경우에는 그러면 개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고 싶을 때는 뒤에다가 더하기 0 이렇게 써주면 인터셉트 없었을 때의 값을 구해줍니다. 요거는 언제 쓰는지는 나중에 그런 이제 쓸 상황이 나오면 그때 보도록 하고요. 사용법이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인터셉트 없이 계산해 준다. 아까 29.59였던 인터셉트 없이 계산하면 없는 모형으로 만들면 이 DISP가 0.059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데 오히려 우상향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억지로 만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실 올바른 방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상수항을 없애는 방법을 제가 사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0을 해도 되고 빼기 1을 해도 되고 요거를 넣으면 이제 상수항이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뭔가 지금 얘가 그 깔끔하게 그 파란 선을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이 빨간 선처럼 약간 구부러져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MPG 자체가 정규 분포하지 않거나 또는 저렇게 선형으로 구해 놓으면 MPG가 정규 분포하지 않으면 오차항도 정규 분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저런 거를 보정해 줄 때는 이 MPG에다가 이제 로그를 취해 가지고 값을 변환시켜서 이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앞에 이제 로그 취해서 그냥 하면 된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값들을 해석할 때 로그를 역산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된다 하는 건데 저런 사용법이 있다 하는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만약에 이 DISP라는 설명 변수에 대해서 DISP뿐만 아니라 제곱항도 넣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제곱은 요 꺽쇠 다음에 이제 2 해가지고 제곱을 하거든요. 근데 LM 함수에서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이제 2차 항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것은 DISP의 제곱을 하나의 변수로 해서 넣어달라는 뜻이야 하고 이제 명령을 하려면 앞에다가 이제 i라는 거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씩 같이 하면 설명 변수에 DISP 하나 들어간 거랑 DISP 제곱항 들어간 거랑 이 두 개가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2차 방정식 그 생긴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지금 2차식으로 했던 얘가 플러스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그 아래쪽으로 그 볼록한 그런 2차 방정식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더 이제 우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제곱항을 넣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제목에서 제가 폴리노미얼이 뭐 제곱항, 세제곱항 이런 거 넣을 때 쓰는 거다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를 폴리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뭐 해도 된다. 뭐 요거는 그냥 함수의 소개고요. 그 다음에 변수 중에서는 설명 변수의 자리에, 그러니까 종속 변수 자리에는 항상 이제 뉴메릭한 변수가 들어갑니다. 종속 변수가 뉴메릭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OLS가 아닌 아주 다른 또 그 리그레션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종속 변수는 숫자인데, 설명 변수가 이제 또는 독립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변수를 이제 범위 변수라는 형태로 집어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VS 그 저기 엔진의 유형이 뭐 V자냐 스트레이트냐 이랬죠. 그거하고 MPG하고 그래프 그려보면 VS는 0 아니면 1의 값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MPG가 달라지니까 이 가운데는 이제 데이터가 하나도 없고 이제 이게 0이거나 1이거나 설명 변수가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밖에 아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저 0 또는 1의 값을 가지는 변수를 설명 변수로 해서 회귀 분석을 이제 했어요. 그러면은 VS의 개수가 7.94잖아요. 이 말은 VS가 0일 때 비해서 1일 때 연비가 7.94만큼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식을 생각해 보시면 아까 여기 지금 DISP지만 이게 이제 그 범주형 변수인 경우죠. 그래서 방금 이제 VS 얘는 이제 0 또는 1 두 가지 값밖에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 값이 이제 얼마다 하고 나왔는데 VS가 0일 때는 이 전체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VS가 1일 때는
딱 베타가 됩니다. 크기가. 그러니까 VS가 0일 때에 비해서 1일 때 이 MPG라는 것은 베타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0 또는 1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지는 이런 변수는 그걸 그냥 설명 변수로 넣어가지고 회귀 분석하면 그 변수의 계수값이 바로 VS가 0일 때에 비해서 VS가 1일 때 7.94만큼 MPG가 더 크다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 수식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세 가지 이상인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실린더다. 그럼 실린더는 종류가 3개였잖아요. 4기통, 6기통, 8기통. 뭔가 이 실린더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MPG가 떨어지는 관계에 있는 건 알겠는데 얘를 VS 했던 것처럼 그냥 실린더로 해가지고 그 회귀 분석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2.8이라는 것은 이 점들 갖고 이렇게 이제 회계선을 하나 구한 거죠. 그랬을 때 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87이다 라는 뜻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실린더 개수가 많아질수록 그 일관되게 쭉 떨어지는 경우는 이 자체도 보면은 이 점들을 좀 잘 설명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범주형 변수는 이제 이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범주형 변수를 처리할 때는 지금 저 실린더라는 변수의 이제 스트럭처를 보면은 뉴메릭한 데이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팩터라는 변수로 바꿔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은 실린더라는 변수는 이제 팩터형이고 그것의 레벨이 총 3레벨이다 이런 식으로 되게 팩터형으로 이제 바꿔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 자체가 점이 아니고 뭐 그림도 좀 다르게 나오고요. 그걸 갖고 이제 리그레션을 하면 그 결과가 실린더의 개수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6기통의 개수가 얼마고 8기통의 개수가 얼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해석할 때는 아까 앞에서 VS 가지고 그 해석했던 것처럼 6기통은 4기통에 비해서 6.9만큼 연비가 떨어지고 8기통은 역시 4기통에 비해서 여기 없는 비해서 연비가 11.5만큼 떨어진다. 이때 4기통의 연비는 요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주형 변수 같은 경우는 팩터로 만들어 줘 가지고 집어넣으면 그 범주 안에 있는 그 변수 안에 있는 범주 하나하나의 개수가 이제 나오는데 그거를 기준이 되는 범주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식으로 쓴다. 그런 거를 우리는 그런 거를 더미 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집어넣는 변수를. 기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기호의 단수, 그 후진을 제외한 기호의 단수가 3단, 4단, 5단 세 가지 있었는데 이것도 만약에 그 회귀 분석 해보고 싶다. 그런지 얘는 지금 4단이 3단에서 4단으로 올라갔다가 5단이 되면 이게 좀 내려오는 모습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선형으로 리그레션 하면은 이상한 선의 기울기를 하나 뽑아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팩터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그 실린더에서 했던 것처럼 변수 자체를 팩터로 변화시켜서 넣어도 되고 이 수식 안에서 그냥 팩터 기어 이런 식으로 변수 이 수식 안에서 한 번만 변환시켜서 계산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기어가 4개인 경우, 5개인 경우를 3개인 경우와 비교해 줍니다. 그래서 4개는 3개보다 8.4만큼 높고 5개는 3개보다 5.2만큼 높다 하는 결과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범주형 변수는 이렇게 더미 변수로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설명 변수가 이제 2개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했던 어떤 그 모형들의 전형적인 형태죠. 2개인 경우도 사실 잘 없습니다. 우리 보통 연구할 때 이제 설명 변수를 쓰게 되면 모형을 구성하게 되면 설명 변수의 개수가 되게 많습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로 저렇게 그 DISP하고 실린더 2개를 넣어서 해보면 DISP는 지금 이 식인데요. 상수항은 29.53이고 DISP는 연속형 변수니까 마이너스 0.02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왔어요. 이 말은 DISP가 1 커질 때마다 연비 MPG가 0.027만큼 작아진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반면 실린더는
우리가 이렇게 그 팩터로 만든 실린더 변수 하나만 넣어도 실린더 6, 실린더 8 이렇게 두 가지 각 그 범주들이 이제 변수화돼서 나오죠. 얘들은 다 실린더 4개인 경우하고 대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4개인 경우보다 MB가 요만큼 떨어지고 얘는 이만큼 떨어진다 하는 걸 보여주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DISP의 개수값이 보면 마이너스 0.027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DISP 하나만 넣어서 했을 때 보면은 마이너스 0.04 얼마입니다. DISP 하나만 아까 DISP 하나만 넣어서 해봤을 때 마이너스 0.04122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실린더가 들어가니까 이 개수값이 바뀌었어요. 그 말은 아까는 이 실린더의 용량을 통제하지 않고 DISP 하나만 넣은 거고요. 실린더가 추가되면 실린더가 이 그 MPG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여기에서 또 반영되기 때문에 이 값이 빠집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DISP의 개수값은 실린더의 영향을 통제한 DISP 값입니다. 만약 이 값들이 다 유의하다면 이 모형을 써야만 합니다. DISP는 이제 이게 더 진정한 값이겠죠. 근데 이제 이것들이 다 유의하지 않으면 이제 저 회기 모형에 실린더를 포함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 실린더의 그 개수값도 DISP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형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각 변수들의 개수값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모형 자체를 굉장히 신중하게 잘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DISP가 4, 6, 8인 경우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도록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DISP하고 실린더 자체도 실린더의 개수 자체도 서로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의 상호작용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분산 분석할 때 상호작용 효과 설명을 이미 드렸는데 MPG를 DISP하고 실린더하고 두 개로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 둘의 상호작용 효과 그러니까 실린더와 DISP가 같이 변하면서 MPG에 영향을 미치는 그 효과까지 같이 보고 싶으면 이렇게 콜론으로 두 개를 연결한 항을 하나 더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에 이제 결과 값은 일단 차치하고요. 결과에 상수항 들어가고 DISP 자체가 들어가고 실린더 각각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DISP와 실린더 6의 상호작용 DISP와 실린더 8의 상호작용 항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개수를 구해줍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게 이렇게 곱하기로 하면 된다고 했었죠. 이게 분산 분석에서 봤던 그 연산법이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DISP하고 실린더를 괄호로 묶어서 그걸 지금 제곱을 했거든요. 그것도 결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LM이라는 이 함수 안에서는 제곱이라는 게 이렇게 상호작용 효과 볼 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 i를 붙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 2차 항이 그 삽입되지 않는다라고 앞에서 아까 그 폴리노미얼 설명하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제곱의 역할이 이 함수에서는 이제 이렇게 상호작용항 보는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개의 변수 가지고 이제 상호작용을 따질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막 많아집니다. DISP, HB 마력수, 그다음에 실린더 각각을 보고 DISP와 HP, 뭐 DISP와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의 수만큼 구해줍니다. 그거하고 이제 같은 거를 하려면은 이제 3승을 하면 되고요. 또는 이제 2승하면 3개가 다 묶여 있는 상호작용항. 그러니까 3승하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3개 다.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 이제 2개씩끼리만 묶음까지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상호작용항 보는 그 방법이 되게 그 내가 보고 싶은 상호작용항의 그 개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정교하게 표현을 하려면 저렇게 이제 2승, 3승 괄호를 묶은 다음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좀 편해서 아래에 있는 LM이라는 함수는 요 승이라는 그 기호를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할당을 해놨습니다. 그냥 데이터 자체를 내가 다 그 넣어서 모형을 구축하고 싶은 데이터로 딱 선별해서 이미 만들었다.
그래서 이 mpg 말고 나머지 모든 걸 넣어가지고 회귀 분석해줘 할 때는 점 하나만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뭐 vs am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애초에 여기서 선택했던 그 변수들이 다 들어가서 회귀 분석을 하게 됩니다.